딱 봐도 시트서부터, 시트 컬러서부터, 이 퀼팅,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요거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바로 요번에 새롭게 풀 체인지 돼서 돌아온 대한민국의 얼굴,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 플래그십 세단, 자 바로 제네시스 G90. G90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요, 1억 3천 비싸요. 네가 BMW니 네가 벤츠니 넌 제네시스인데 1억 3천. 근데 그게 있어요. 어떤 요소는 1억 3천 다운 요소가 있고, 어떤 요소는 1억 3천이 절대 아닌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1억 3천 같고 어떤 게 1억 3천 같지 않은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회전을 할 때나 코너링을 할 때 이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 때문에 차 굉장히 생각보다 컴팩트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 G90을 탔을 때는 굉장히 내가 확실히 플래그십을 주행하고 있다, 플래그십으로 코너를 돈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었는데, 얘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돌아줘요. 저속에서는 이제 4도 정도 뒷바퀴가 좀 틀어지고, 고속에서는 2도 정도 틀어지는데, 이 4도, 2도가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막 티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은 뭐 사이즈도 정말 뭐 10mm 커졌다고 하면은 외관으로 봤을 때 정말 크게 많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똑같습니다. 능동형 후륜 조향 시스템도 각도는 비록 조금밖에 틀어지지 않지만 실제 운전자한테 주행 중에 느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도 살짝 고속인데 이 느낌 봐라. 고속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코너가 민첩하면 스포티한 느낌은 많이 줄지언정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지 못했었는데, 롤 억제도 훌륭하고 이 코너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고급지게 민첩하다는 말이 단번에 느껴져요. 특히 이제 이 스티어링 휠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좀 컴팩트합니다. 좀 컴팩트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대형차, 이 대형 세단, 플래그십을 운전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운전이 이제는 이런 큰 차들이 쉬워졌어요.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은 3.5 터보 가솔린 모델을 장착하고 있죠. 뭐 다른 파워트레인은 없습니다. 오직 일단은 3.5 터보만 존재하는데, 사실상 뭐 380마력 54토크 뭐 전혀 부족한 수치도 아니고, 이 육중한 거고 2톤이 넘는 이 플래그십 모델을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아주 충분한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기존에 우리가 뭐 체어맨 가장 높은 등급도 그랬었고, 에쿠스 리무진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내구성 문제가 가장 컸어요. 사실 국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뭐 노면이 살짝 뭐 불규칙한 도로도 많지 않겠습니까? 국도에서의 요철은 그냥 뭐 살며시 지려밟고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고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프리뷰 전자시라는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더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제법 그 마법의 서스펜션이라고 하잖아요.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다가온 듯한 느낌이에요. 첫 느낌은. 우선 이게 뭐 내구성 문제도 있고, 추후에 이제 유지비, 수리비용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구성만 받쳐준다 했을 때 이거네. 이거 이제 국내 차에서도 드디어 어떻게 보면 에어 서스펜션의 정답을 찾은 모델이지 않나. 제가 방금 제 표정이 어떤 표정인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차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바로 노즈 다이브지 않습니까? 노즈 다이브 다들 아시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을 때 운전자의 몸쏠림을 이제 노즈 다이브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요, 자 방금 보셨죠?
전방 추돌 경고가 들 정도로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앞에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몸소리 힘이 전혀 크게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육중한 2톤이라는 무게를 그 브레이크가 딱 잡아준 느낌이, 브레이크 압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노즈 다이버 억제가 이제는 수준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야, 가속감 봐라. 차 잘 나간다. 야, 지금 꽤나 높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운동 성능, 안정감과 승차감까지 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빠 차를 처음 탔을 때라든지 플래그십 세단을 처음 경험을 했었을 때 이 긴 후드, 긴 본네트 길이와 주행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후드 라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시야에서 봤을 때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BMW가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그 움직임, 시야적으로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지만 주행을 했을 때만큼은 정말 컴팩트한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 큰 세단에서도. 근데 그게 지금 G90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번에 디자인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사진으로만 이 G90를 봤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제가 오늘 딱 실물로 본 순간 외관은 기대 이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중후한 느낌은 없어졌어요. 정말 좀 올드하고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부분은 좀 없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고 뭔가 좀 더 세련되게 고급져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실물로 보다 보니까 일단 차량 사이즈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전폭 전고가 딱 받쳐주다 보니까 우선 저 딱 봤을 때는 그래도 누가 봐도 이 녀석은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라는 걸 단번에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감만큼은 잃지 않았구나.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얘네 두 줄에 환장했냐? 진짜 두 줄 아니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대중소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더라도 각 세그먼트마다 약간 차별화된 그런 볼륨감이라든지 디자인적 요소를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다 보니까 너무 대중소 느낌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물로 본 순간 이 두 줄이라도 그 두 줄에 대한 퀄리티 있잖아요.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작은 불빛들이 여러 가지가 비대칭적으로 조합이 되면서 대단한데? 너무 고급진데라는 느낌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똑같은 두 줄이라 하더라도 퀄리티와 디테일을 G90에서는 극강으로 표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앞은 괜찮다 봅니다. 훨씬 더 G80보다 확실히 윗등급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지만 뒤 같은 경우는 너무 세련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 같은 경우는 살짝 그 무게감도 좀 덜해 보이고, 플래그십 느낌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풀체인지가 되기 전 G90보다는 확실히 좀 무게감이 떨어진 그런 리어 모습이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밝은, 그러니까 흰색 같은 고급지고 차량이 좀 더 존재감이 확 느껴지는데, 오히려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 쇼바디 버전에서는 약간 좀 존재감이 좀 덜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내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 실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실내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당연히 고급져야죠. G90인데 고급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사실 약간 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큰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12인치의 디스플레이는 결국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물론 요새 이게 14인치도 나오고 세로용으로 대형 디스플레이도 나오는 시점이긴 하지만, 일단 좀 의아한 게 왜 굳이 G80에서 GV80에서 또 GV70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보다 아래 등급은 다 14인치란 말이죠.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 클래스를 나누는 방식 중에서도 바로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2인치라서 오히려 시인성은 더 괜찮고 조작하기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G80 같은 경우, G80이나 GV80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운전자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조작 패널을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 녀석은 진짜 딱히 디스플레이 조작 패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충분히 터치 가능하죠. 이런 느낌들. 그래서 조작에 대한 편리성은 정말 좋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고급스러움을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버 셀렉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뭐 공조, 뭐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네시스의 뭐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겠지만 딱히 뭐 G90라고 해서 극강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1년에서는 저는 크게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뭐 기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잡스러운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게 이제 그 제네시스 엠블럼의 날개를 형상화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고 이제 제가 PT를 들었는데 뭐 날개고 나발이고 사실 이 그립감은 정말 좋거든요. 그립감은 이 두툼함과 가죽질 질감은 정말 훌륭하고 제네시스 엠블럼이 툭 튀어나온 이 느낌들 뭔가 제네시스가 내 마음속에 정말 와닿는 것만 같은 이런 디자인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런 윤곽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는 약간 좀 조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주행을 시승을 하면서 좀 편리하게 느껴진 부분들은 이게 다 그냥 평평한 차들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물리적인 버튼의 느낌이 위치나 느낌들이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딱 버튼의 모형대로 여기 딱 각이 져 있다 보니까요. 버튼을 누르거나 찾을 때는 정말 좀 그건 편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절대 고급스러운 느낌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녀석은 이제 뱅앤올룹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을 타시다가 G90에 적용된 뱅앤올룹슨을 처음 하시게 되면은 소리 정말 맑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차들 또 다양한 차량의 스피커 더불어서 다양한 플래그십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양한 플래그십 차들 중에서 저는 BMW에 적용됐었던 그 마워월킨스가 정말 극강의 소름을 전달해줬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정도의 소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센터페시아 이런 스피커 커버 재질이라든지 물론 이제 뱅앤올룹슨의 상징이 저 스피커가 좀 올라오는 형상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뭐 나쁘지 않지만 뭐 컬러감에선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찾아보기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스피커 형상이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도 여기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약간 그 책상에 그 사무실 책상 보면은 모니터선 케이블 그 책상하고 밑에 연결되는 그 동그란 부위 뚫리는 데 있죠. 그런 모양 같아요 그냥. 요새 플래그십들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데 한국 전통의 클래식함을 조금 어떻게 해서든 가미를 시키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고급스러움은 딱히 느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클래식한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고급스러움의 딱 그 동일선상에 위치를 했지 그 이상 그 이하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또한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일단 그거예요. 도어 손잡이가 없죠. 이 도어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우드 트림을 좀 더 극대화해서 보다 좀 더 고급스럽고 약간 좀 우드 느낌 하면 우리 또 한옥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잡이라는 요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옆을 봤을 때 실내에 대한 품질이 보다 완성형된 느낌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할 때는 다 버튼식이죠. 밖에서 열 때만큼은 이제 도어 손잡이를 당기면 되지만 밖에서 닫을 때라든지 또 실내에서는 닫고 열 때 모두 버튼만 누르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간결하고 좀 안전에 대한 염려도 했었는데 위험 요소를 충분히 차단한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플래그십 세단에서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요번에 소재들 중에서도 뭐 살균, 향균 등등 정말 이 소재에서도 약간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녀석답게 세균 소독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이면서도 향균의 그런 소재를 쓰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고 있고요. 기존의 같은 경우는 국산 차량들이 외관 디자인적인 요소 옵션에만 너무 충실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G90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주행에서 주행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고 운전자가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오너 드리븐으로 주행을 했을 때 그 포커스를 상당히 많이 잘 갖춰졌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전세대 G90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롱휠 베이스 모델과 롱바디와 리무진 바디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리무진 바디가 아닌 일반 G90 자체가 그래도 전장이 길고 어떻게 보면은 좀 롱바디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너무 쇼퍼 드리븐 목적성에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주행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요번에는 숏바디, 롱바디, 물론 롱휠 베이스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숏바디 롱바디, 독일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과 이제 동일한 구성을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언어 드리븐에 대한 그런 니즈를 충분히 많이 충족시켜 놓은 그런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뭐 에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라든지 노문으로부터 차단하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소음 차단, 승차감, 착자감, 플래그십 모델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주행 성능을 요번 G90에서는 정말 독일 3사 플래그십 세단 주행 느낌과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발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내에서만큼은 풀체인지라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사실 뭐 공조 시스템 보면은 GV60 같고, 그죠? 그리고 작아진 이 디스플레이, 제네시스에서는 작게 느껴지는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 12인치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실내에서만큼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제네시스 브랜드들이 다 14인치가 채택이 되고 있는데 그 14인치를 뭔가 좀 더 보완을 하고 G90라는 플래그십 세단에 맞게끔 다시 적용을 시켜줬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세그먼트 다 다르지만, 제네시스 하면은 G80도 잘 팔리지만 G90도 그것도 확실한 뭔가의 딱 임팩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실내에서만큼은 이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점. 제네시스 G90인데 이게 1억 3천이라고? 라는 느낌이 조금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가격대가 한 1억 1000이다, 뭐 1억 정도다, 야, 잘 나왔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1억 3천인데 1억 3천의 티가 별로 안 나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눈으로가 아닌 온몸의 신경과 내 발목과 뭐 차량과 한 몸이 됐을 때 이 주행에서 느껴지는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1억 3천이라는 가격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행 느낌이 이 정도로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에어 서스펜션,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능동형 후륜 조향, 이 시스템, 이 두 가지 기능, 이 탑재가 된 것만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플래그십 세단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플래그십 세단, 이 G9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라는 걸 봤을 때 한국적인 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한국적인 미가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그냥 약간은 좀 평범하게 다가오는 회장님들의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좀 젊은 층의 니즈는 역시나 담지 않았고, 이 차량을 실제 구매하는 오너들,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중년층 분들의 그런 니즈를 최대한 많이 살려놓은 그런 차량이지 않나. 그래서 분명 풀체인지 모델다운 모습,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기존의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을 구매하는 그 타겟층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보다 젊은 세대들 중에서 내가 정말 성공을 했을 때 어떤 플래그십 세단을 사고 싶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서만큼은 G90가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 시승기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 키가 바뀌었죠. 약간 좀 그릴 형상 모양과 좀 비슷한데, 뭐 디자인은 좋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좀 버튼들이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게 만약에 키로 누르다가 이걸 동시에 막 좀 누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그런 염려는 좀 듭니다. 그죠? 상당히 좀 디자인은 깔끔해졌지만, 이걸 누르려면은 최대한 밑에 손을 지탱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눌러야 되나? 아무튼 키는 이렇네요.